넘어가는 박수도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격관찰과 유혜선화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국가단위를 비롯한 이분들을 보고드리고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냈어요. 예, 가봤습니다. 제가 당황스럽게 지금 인사하시고 줄 알았는데 아마 그 사무관님 입장에서 개인 의견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좀 더 나머지 분들 얘기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가 정부 입장을 딱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 개정을 할 때 신문을 하시면서 보이는 안개나 허점이나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프로그램 취지가 있으니까 제가 더 강요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 토론 한번 먼저 다 듣고 나서 의견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별로 좋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동의해 주셔서 이따 나중에 토론도 많이 안 하셨는데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제자한테 전혀 질문 없고 해운 사무관님한테 질문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영아 입법조사를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아 조사관입니다. 네, 오늘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 김철 박사님도 그렇고 또 원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방공기업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발제문에서 11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 토론문에서 표 1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일단 지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립을 하고 공공의 목적을 가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69년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는 420개입니다. 표 1과 같이 지방공기업이라는 명칭 아래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 하수도, 공영기관, 그리고 자동차 운송대입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합니다. 지방공사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등으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자체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으로 공공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봐서는 사실 원권 교수님 지적처럼 정확한 명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표 2에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비교를 해서 예시를 몇 개 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만 해볼까 했는데 이 대전광역시에는 자치구 소속인 지방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도 가지고 왔습니다. 표 2를 보시면 대전광역시에는 본청 소속의 지방공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직영기업은 광역상수도, 또 공사로는 대전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가 있고 공단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본청 소속인 지방공기업이 1개 있고 충청남도시 군 소속인 지방공기업이 36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그리고 도시공사들이 있고 공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 출자 출연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자기관은 지역경제 발전,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를 해서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지방 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출연해서 설립을 하는 재단법이 있는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은 총 864개입니다. 지방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표 3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출자 기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개발 사업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대부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가집니다. 지방 출연 기관은 문화예술 장학, 자선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 민법상 재방법인의 성격을 가집니다. 최근에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화예술, 체육 등에 대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지방 출연 기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 4에는 대전광역시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을 예시로 지시를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본청 소속인 출자 출연 기관이 14개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 소속인 지방 출연 기관도 5개가 있습니다. 출자 기관을 보시면 대전 투자금융 주식회사 있고 출연 기관을 보시면 재단법인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같은 그런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기초는 대전 동구에 있는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또 대전 서구에 있는 인재육성 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김철 박사님 발표하신 다각적인 시각을 다룬 발제문에 대해서 목차만 따왔습니다. 목차에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관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성, 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명확성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꼭지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21페이지를 보시면 제22대 국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 중에 민주화,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현재 3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122페이지 표 5에 표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121페이지 줄글을 보셔도 됩니다. 우선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그런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이미 국가공기업 그리고 중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에도 비상임 이사 중에 한 명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정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내용은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비상임 이사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각각 한 명 이상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일단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있고 국가공공기관 외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있으므로 지방공공기관, 즉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노동이사제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노동이사제 자체에 대한 찬성 입장은 노동자 경영 참여가 노동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기관의 의사결정 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서 경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는데 대립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이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면 일단 22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 비해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큰 차이 없는 지방공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관련된 예산기관이나 정원이나
자격 등이 각각이므로 오히려 법률을 통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정치적, 행정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이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한 한 명을 비상임 이사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취업기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22대에서 출자 취업기간 운영의 민주화 공공성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찾아보니 관련된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23페이지 표 6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발의안을 보시면 노동이사제를 지방 출자 출영 기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방 출자 출영 기간에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박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 출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정원이 100명 이상인 지방 출자 출영 기관에는 노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동이사제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고 국가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영기관 전체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또 7과 같이 현재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25조 3항 그리고 26조 3항에서 노동이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5조 3항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공기업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조 3항에서는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의 내용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출자 출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